2월 27일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 협상을 했다. 그리고 그게 잘 안 됐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 절대 여기에 협력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는 뭐 단일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월 28일이 되고도 윤석열 후보의 이러한 해명이 석연치 않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는 현재 지지율 1위 후보로 이 사람이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뽑힐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하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비중 있게 다뤄지고 그러다 보니 당사자인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는 결국 조중동에서는 거의 들어주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같이 어떤 투표를 하든 협의를 하든 해서 둘 중에 한 명이 사퇴를 하고 나머지 한 명이 단일 후보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설령 결과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윤석열로 정해놓고 안철수는 사퇴하라. 이렇게 들어가면 단일화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 협의를 했다고 하고 안철수 후보는 안 했다고 하는 데는 바로 이와 같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게다가 이번에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협의를 했다고 하는 그 전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없었다. 안철수 후보의 제대로 대리권을 지닌 자가 없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가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내가 보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아주 큰 일을 저질렀다 싶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보수 원로라든지 또 이 정치권에 경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국민의힘에서 억지로 안철수 후보를 사퇴시키려고 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겠다 하는 거래까지 했다. 이게 나오면서 사실 윤석열 후보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것이 아닌가. 이제 그 운이 다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일 윤석열 후보가 인터뷰한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각 그 당사자들의 어떤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정리해 보면 이 혐의가 아주 우리로서는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일들이 벌어졌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한번 간단하게 다뤘지만 이제 그 사이에 빈틈을 좀 메워보기로 합시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쪽에서 그 단일화 협상을 진행했다. 전권 대리인이 그것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 선거대책본부에서도 여기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안 했다는 단일화 협의를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대본부 몽땅 다 참가해서 이번 일을 꾸몄다. 그리고 진행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어떤 증거의 조각들을 보기로 하죠. 최진석 위원장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윤석열 후보가 통화하기를 원하니까 전화 한번 걸어봐라 이래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2월 초쯤의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 본인이 주저리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면 무엇을 해줄 것인지, 어떤 제안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 내가 하겠다. 그런 내용을 주저리 이야기했다 하는 겁니다. 사퇴를 하면 무엇을 해주겠다.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그것도 후보 본인이 직접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월 21일 성일종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성일종 의원이 안철수 후보가 아닌 안철수 후보 쪽에 굉장히 훌륭하고 권위 있는 원로 한 분하고 안철수 후보를 사퇴시키기 위한 그런 협의를 계속했다. 그래서 단일화 합의 초안까지 서로 주고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성일종 의원 이야기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렇게 안철수 후보는 빼고 본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가 안 했으니까 안철수 후보, 권은희 원내대표 이런 책임 있는 사람들을 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국민의힘이 가서 이렇게 그 거미줄을 붙여놓듯이 파이프를 붙여놓고 이 안철수를 사퇴시키려고 했던 라인이 2월 21일 현재 성일종 의원 말로는 한 대여섯 개, 5개, 6개 그 라인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인도 방송에서 한 이야기가 이게 그 안철수 후보의 위임을 받아서 자기들의 그 상대편 그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의 위임을 받아서 정식으로 후보 단일화 협상을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거였다. 국민의힘에서 어딘가 개구멍을 뚫고 이렇게 한 6개쯤 되는 사람들 그런 데 접촉을 해가지고 안철수 후보를 사퇴시키려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의 뜻이 전혀 아닌. 이렇게 그 대여섯 개의 채널이 가동됐다 이 표현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27일에 윤석열 후보가 나도 그랬고 우리 선대본도 이거 했다고 이야기를 자백을 했죠. 성일종 의원도 말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직접 전화를 했다. 본인이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한 겁니다. 안철수 후보를 사퇴시키기 위한 그거를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주 모두가 여기에 직접 나선 것이죠. 사실은 후보와 선대본과 정당이 다 선거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범죄 행위를 벌써 2월 내내 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일종 의원이 말을 합니다. 경기도지사를 제안했다. 안철수 후보 사퇴해주면 경기도지사를 제안했다 하는 걸로 좀 기분 나빠한다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그거는 좀 그렇다.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그릇이 작지는 않지. 이게 뭡니까? 그보다 좀 큰 걸로 이거 줄 테니까 사퇴해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송 중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 국민의힘에서 계속 안철수 후보 사퇴를 압박한 거 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이 있죠. 그 다음에 2월 27일에 권영세 본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2월 3일부터 윤석열 후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장제원, 이태규 라인 이외에 성일종 의원과 저쪽에 임명진, 뭐 안철수 선대위의 고문이신가요? 이러는데 고문 아니라는 이야기 나오죠. 지금 뭐 당적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이 있는데 임명진 씨는 자기네 당 따지면 자기가 지금 돕고 있는 안철수 후보를 사퇴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뭐 당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사퇴 안 하겠다고 하는데 임명진 씨가 사퇴시키려고 간 사람이다. 그 사람하고 성일종 의원이 같이 진행을 했고 또 이철규 윤상현 의원하고 이게 국민의힘 쪽인데 안철수 후보의 선대본부 상임 고문으로 있는 신재현 씨하고 또 안철수 사퇴시키기 이런 것을 진행을 시켰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라인이 진행됐다고 권영세 본부장도 역시 인정을 했습니다. 뭐 국민의힘이 이번에 그 저지른 일들은 증거가 널려 있고 본인들이 다 자백을 했다. 이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윤석열 후보는 이번에 그 전권 대리인을 선임해서 안철수 사퇴시키기, 다른 말로 단일화 협상 이거를 했다고 주장을 하죠.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안철수 후보는 전권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태규 씨도 확실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는 자기는 정권 대리인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만 전권 대리인을 선임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 쪽에는 심부름꾼, 사자가 있었다. 아니면은 이태규 씨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온 사람이고 윤석열 후보 쪽에는 전권 대리인을 선임해서 이 합의를 했다는 게 돼버립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 쪽에는 장제원 의견이 맡았고 저쪽은 이태규 선대본부장이 맡았다. 이 사람이 선대본부장이든 뭐든 전권 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안철수 후보의 대리인이죠. 다른 누구의 대리인이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런 대리권 수여를 한 바가 없다고 누누이 밝히고 있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도 이쪽에 장제원 의원을 협의 채널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물론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은 본인이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죠. 이제 그것은 놔두고 안철수 후보가 장제원 의원을 협의 채널로 하는데 동의했다. 그런 사실은 없죠. 최진석 씨가 그 전에 2월 초에 권영세 씨가 우리는 국회의원으로 장제원이 있는데 그쪽에는 그러면 누가 그 의논을 할 것이냐 하니까 그쪽에도 이태규 의원이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권은희 원내대표를 통해서 방송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의 이 이야기는 불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쪽에서 최진석 선대위원장이 우리 쪽의 그 권영세 본부장에게 이태규 선대본부장에게 전권을 줘서 보낸다고 통보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런 걸 이렇게 모르는 사람인지 지금 자기들이 아주 큰일 난, 사실은 후보 자격이 법적으로 박탈될 수도 있는, 원칙대로 된다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 때문에 당황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설령 최진석 선대위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최진석 씨는 이태규 씨에게 안철수를 사퇴시키는 그 전권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기에게 없는 권한은 대리에게 수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전권은 안철수 후보만 줄 수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윤석열 후보의 주장은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은 잘못한 것이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협상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밝혔고 또 본인들이 말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 스스로 최종 협상안에는 안철수 후보가 제안했던 국민 여론조사 경선 방식은 아예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말입니다. 우리 그 양쪽의 협의에서는 우리 협의가 안철수 후보가 그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제안을 한 것은 2월 13일이고 우리는 그 PDF 파일에 보면 2월 3일부터 시작을 했다. 안철수 후보 없이. 그러면 그 후에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하자고 하면은 그 전에 했던 합의는 다 무효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안철수 후보만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후보가 그 검사로서 긴 세월 그 중사를 해온 사람이 이 정도의 그 전문 지식도 없는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2월 13일에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으로 단일화를 하자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 말이 이겁니다. 다음 날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그걸 듣긴 들었는데 안철수 후보 말은 뭐 그 사람 말이고 우리는 다른 협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봤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걸로 하겠다고 했는데 안철수가 하는 말은 뭐 그거는 진짜 개가 짖는 거냐 하면서 우리는 안철수가 말을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단일화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대단한 걸 주겠다고 하는 그런 거래를 딜을 했길래 이렇게 자신이 있다고 했을까 궁금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태규, 장제원 이들이 단일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그러면 이 협의는 안철수 후보의 뜻에 반하는 안철수 후보의 지시에 거역하는 전혀 안철수 후보는 그런 협의하라고 하지도 않은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 방식 하나를 딱 내놨는데 그게 협상 테이블에 오른 적이 없답니다. 아예 취급도 안 한 것이죠. 나는 A를 원한다 했는데 A는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나라고 하는 안철수 후보하고는 만난 적도 없다는 겁니다. 이 단일화 협의하고 관련해서.
그럼 도대체 어째서 이렇게 안철수 후보를 무시했을까? 누구 때문에? 뭐 6개나 된다는 그런 협의 채널, 안철수 후보를 팔아먹고 안철수 후보를 사퇴시킴으로써 국민의힘과 협의를 하려는 그들은 오직 윤석열 후보를 단일 후보로 하기 위해서 한 건가? 자기들한테 떨어지는 떡고물이 만만치 않았던가? 이 부분은 밝혀야 하겠죠. 아무튼 이 사람들이 안철수는 앞에서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했듯이 본인이 완주한다고 아무리 해도 본인의 뜻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접어버리겠다. 끝장내버리겠다. 이런 자들이 최소한 6창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공정하다면 또 그리고 리걸마인드가 있다면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서 직접 이야기를 듣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을 믿고 이런 일을 처리하고 이런 선물을 주겠다 해서 공선법을 위반하는 이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죠. 안철수보다 이태규를 더 믿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임명진을 더 믿었다는 것인가? 많죠. 지금도 지금 안철수 후보를 팔아먹고 자신의 영예를 달성하고자 했던 자들, 그게 본인들은 대의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를 같이 저지른 사람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 있는 이런 주요 인물들인 것이죠. 2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권은희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제안하는 것은 제안할 때는 여론조사 방식으로만 하자는 이야기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론조사 할 때는 안철수가 될지 윤석열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해봐야 된다. 따라서 안철수 사퇴는 거기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사퇴는 말도 안 되고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한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가 아니고 안철수 사퇴해라. 사퇴했을 때 이런 것을 주겠다 하는 이런 것이었다. 차이를 알겠죠? 권은희 원내대표가 밝혔듯이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각 후보는 완주해야죠. 그러나 그런 단일화는 가능합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후보를 딱 찍어서 사퇴하면 이거 주겠다. 사퇴하면 나중에 자리를 보장하겠다. 이거는 그냥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27일 이야기인데 27일 밤 0시 30분 또는 40분부터 4시간 동안 장제원, 이태규가 회동했다 하는 거 윤석열 후보가 그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일정이 취소된 거 이러더니 저도 하여튼 오늘 아침 저도 어제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어떤 답이 오는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권영세 본부장은 좀 상세히 말을 했습니다. 2월 20일에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자기네식으로 안철수 사퇴를 전제로 하는 단일화 협상이 재개됐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 원하는 대로 이제는 그 6개 채널을 이태규, 장제원 라인으로 일원화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어제 그러니까
2월 26일 협상을 시작할 때는 그쪽에서 전권을 받은 대리인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도 전권을 부여했다. 앞에서 봤던 윤석열 후보가 했던 바로 그 말입니다.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밤새, 거의 밤새 협상을 했다는 그 부분을 밝히려는 겁니다. 권영세 본부장 말이 그겁니다. 어제 이태규 의원이 심야 토론에 나와가지고 심야 토론을 마친 뒤에 오늘 새벽 0시 40분부터 시작해서 오랜 시간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들 하는 이야기가 0시 30분 혹은 0시 40분부터 거의 4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배포한 PDF에도 회동을 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규, 장제원 이 사람들이 밤새 만나서 같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권영세 본부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 사퇴하는 데 대해서 추가적인 명분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협상도 다 완료가 됐다. 이것은 지난 방송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이러한 회동을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회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단일화가 다 됐다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침에 어긋나게 됐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 공개한 PDF 있죠. 그게 4쪽짜리인데 이거는 전권을 위임받은 장제원, 이태규의 회동을 중심으로 한 거고 그동안에 여러 채널로 했던 것까지 하면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런 말도 합니다. 이태규 씨는 KBS 생방송 심야 토론에 참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새벽에 4시간 동안 이태규, 장제원이 만나서 이런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 권영세 본부장 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2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를 보면은 김현정 씨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긴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양쪽에서 협의할 게 없는데도 만나는 거냐 이러니까 권은희 의원이 이거는 한마디로 그냥 그 전날 오후에 만나는 거는 차 마시는 만남이었고 그 다음에 이 밤중에 만난 거는 이태규 씨하고 장제원 이 두 사람이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얼굴 한번 보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대리인도 파견을 안 하고 단일화 협상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이러니까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를 논의했다는 겁니다. 뭐 그거는 됐습니다. 거기에는 좀 더 복잡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또 필요하면 그때 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겁니다. 권은희 원내대표가 새벽 내내 진행됐다는 전화통화도 안철수, 윤석열 후보를 만나게 하기 위한 이 두 사람의 노력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이 부분에서 목소리가 확 커지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0시 30분에서 4시까지인가 4시간인가 이거는 만난 게 아니고 전화통화군요. 이러니까 권은희 의원이 그렇다고 합니다. 전화통화를 했는데
만나서 계속 협상을 했다고 국민의힘이 속인 거죠. 이거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국민을 속인 겁니다. 마지막 인터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 거짓말하고 권영세 본부장 거짓말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사람들 다 거짓말한 거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2월 28일 YTN 라디오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이태규 씨를 전권대리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 의아하다. 전권대리인도 아닌 사람이 왜 새벽까지 협상을 하냐. 물론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PDF 파일에는 완전히 거짓말을 했죠. 회동했다 이렇게 썼는데 말을 할 때는 협상을 했다고만 합니다. 만나서 협상한 것처럼 쭉 이야기를 하죠. 권영세 본부장도 심야 토론 끝나고 와서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전화통화한 겁니다. 아마 국민 대부분은 이거 윤석열 후보 인터뷰 보고서 전화통화했다는 거는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한 거죠. 회동을 한 게 아니고 전화통화를 했다. 그러면 장제원 의원하고 이태규 의원이 전화통화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왜 잠을 못 잤을까? 회동도 하지 않았는데 혹시 장제원 의원하고 같이 만나서 밤새 술 마셨나? 장제원 의원하고 같이 있었다면,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도 잠 못 잤다고 하니까, 그러면 같이 있었다면 장제원 의원에게 전권을 위임한 거 아니죠? 같이 있으면서 같이 이야기한 거니까. 그런데 궁금한 것은 윤석열 후보 전권을 줬다고 하는데 만일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후보 사퇴하는 조건으로 단일화 협의하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한 겁니까? 그러면서 전권을 준 겁니까? 이 전권을 줬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전권 대리인이 합의를 하면은 그 권한을 수여한 사람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성사가 되는 거다. 윤석열 후보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그게 말입니까? 2월 23일로 돌아가 봅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국민의당에서 안철수를 접게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역시 자세한 것은 리마연의 지난 방송을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대충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말이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이거 안철수 후보 아닙니다. 안철수 대표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안철수를 무조건 죽여주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이준석이 입으로 한 겁니다. 우리 측에 안철수를 접게 만들겠다는 제안을 해왔다. 그리고 책임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하고 협상을 한 건 아니지만 안철수 후보는 그런 대리인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이준석 대표도 인정을 하죠. 그러나 물밑에서 협상을 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를 접게 만들겠다고 한 국민의당 측 인사는 배신자들이다. 안철수 대표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 있다.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제원 의원과 이철규 의원이 협상을 했다는 보도, 이제 또 다른 채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채널 있다. 그런데 거기 전권이 들어간 건 아니다. 뭐 이때는 전권을 수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23일 현재는. 그러나 그 윤석열 후보는 후에
전권을 수여했다고 밝혔죠. 이준석 대표 말이 안철수 후보 쪽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제안을 했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한 거다. 거기에 혹한 건지 그 미끼에 걸려서 넘어간 건지 그래서 이번 일을 저지른 건지 아무튼 그런 일을 했다고 이준석 대표가 인정을 한 겁니다. 2월 바로 이런 23일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24일에 권영세 본부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발언을 자제해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꼭 안철수 후보를 비하하거나 그런 말을 해서가 아니고 이런 범죄 사실을 술술 불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2월 24일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고 2월 24일 오후 6시쯤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달라.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5일에도 또 보냈다. 그 이번에 PDF 뿌리면서 공개했죠. 이제 23일에 이준석 대표가 저러니까 같은 날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이 사람이 와서 또 자기도 붑니다. 2월 초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하는 걸 조건으로 합당하자 이런 합당 제안을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난 방송에서 다뤘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충 보자면은 이준석 대표가 이랬답니다. 안철수 후보가 깔끔하게 사퇴를 하고 합당을 하면 대선 후에 최고위원회 조강특위 공천심사위원회에 참여를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종로 보궐선거에 공천도 해줄 수 있고 부산시장 선거에도 공천을 해줄 수도 있다. 이러면서 이준석이 열정열차가 출발하는 2월 11일에는 여수역에 이게 도착할 때 2월 12일에 도착했죠. 거기에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같이 내려서 단일화를 선언하는 빅 이벤트도 준비했다. 이제 이런 것까지 밝힌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월 27일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권영세 본부장이 나와서 이 PDF 배포하기 전에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뜻대로 안 됐죠. 이제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국무총리 자리 주겠다. 안철수 사퇴해라. 또 공동정보를 만들어서 좀 자리를 줄 테니까 사퇴해라. 이런 거 그거는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권영세 본부장이 내용을 말할 수 없다 이럽니다. 그래 놓고는 분명히 말하지만 나중에 선거법으로 문제가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식이 있으니까 얘기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거 국민의당 쪽에서 녹취록이든지 자료가 나오면은 바꾸려고 이렇게 말을 흐지부지 하고 있죠. 분명히 이준석 대표도 얘기하고 이태규 본부장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후보 사퇴해주면 이거 주겠다. (2월 27일)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바로죠. 오후 2시 20분쯤에 국민의힘 공보단에서 이 단일화 협상한 과정을 쭉 적은 그 PDF 파일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PDF 파일에는 제목이 있죠. 문서 제목이 단일화 협상 결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과.
그런데 뭐 문서 파일에는 전자문서니까 문서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서 정보를 확인해 봤더니 이거를 쭉 정리해 가지고 나중에 안철수 못 만나면 이거 깐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쭉 해온 게 안철수 만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안철수 만나는 게 안철수 후보 얼굴을 보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 경선이 아닌 그냥 백기 들고 사퇴하는 단일화로 만나지 못하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사퇴 못하면 안 하면 깐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역시 언론에서 이걸 해석한 건데 미리 처음부터 협상 과정을 다 일지로 정리를 해두고 그러니까 미리 녹취를 해서 다 그 녹음 파일을 보관해 온 거죠. 몰래. 그리고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회동을 하지 않으면 이거를 공개해버리겠다. 폭로하겠다. 하는 뜻으로 이제 다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안철수 후보는 협의 안 했다 그러니까 이태규 씨하고 국민의당의 그 뭐 한 6개 되는 채널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라는 걸 했던 겁니다. 안철수 후보를,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했던 사람들도 결국 그러면은 이런 그 아주 사악한 이런 것까지 같이 공모를 한 셈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임명진 씨나 김동길 씨나 본인들의 선의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추잡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뉴시스 2월 27일자 보도입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상대방은 누구냐면 안철수 완주하겠다는 안철수 후보의 뜻을 꺾으려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사퇴시키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협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없는 협상 윤석열 후보 측의 일방적 단일화 협상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이제 최초 이야기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안철수 후보는 완주하겠다 이러는데 안철수 후보가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는 자들이 윤석열 후보 측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안철수는 사퇴한다. 이런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 이야기가 맞죠. 안철수 뜻하고 상관없이 저거 접어버리겠다. 그 일을 지금 해온 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래서 그 협상 과정을 2월 3일부터 2월 27일까지 A4 용지 총 5장 분량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언론에다가 이걸 뿌렸죠.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후보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뭐 막장입니다. 이러고 어떻게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파일 속에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했던 국민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논의는 전혀 없었다. 뭐 그러면은 안철수 뜻에 반해서 접어버리겠다 하는 이 작전을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그리고 일단의 이 배신자들이 같이 했다는 증명이 되죠.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가 일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대신에 공동정부를 조건으로 단일화를 하는 논의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 공동정부 조건에 바로 그 안철수 후보를 배신해서 이런 논의를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한 자리씩 약속을 받은 게 아닌가. 이쪽이 매우 의심이 갑니다. 협상 실무자였던 장제원 의원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뭐 자리를 누구에게 준다는 것보다 공동정부 차원에서 조율하자. 이제 말을 자리 뭐 총리 자리, 장관 자리 이게 아니고
공동정부 같이 나눠서 하자 이렇게 말을 바꿔서 지금 기자들한테 말을 하고 있는데 맞죠? 딜이죠. 거래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걸 윤석열 후보가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제 공범인 거죠. 안철수 후보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전권 대리인 이런 개념 우리 쪽에는 전혀 없다. 국민의당에는 이런 거 없다. 권은희 원내대표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배포한 PDF를 보면은 그 과정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월 11일 오후 9시 장제원과 이태규가 비공개 회동을 했다. 장제원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 후에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자 정치교체, 정권교체, 시대교체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작성하자 이렇게 제안했다.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했다는 거 알 수 있고 2월 12일 이태규가 장제원에게 전화를 해서 안철수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한 후에 여론조사 경선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하는 거를 알려줬습니다. 이태규가 스파이 짓을 한 거죠. 이건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태규는 일단 배신자다. 장제원에게 이태규는 안철수 후보의 정보를 빼돌려서 국민의힘에게 먼저 줬다. 이렇게 PDF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면서 이태규가 한 말이 이거는 이렇다고 해서 단일화 협상의 끝이 아니고 이건 시작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앞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 여론조사 방식 아니고도 딴 게 있다고 우리는 이해했다. 이태규를 믿은 것이죠. 안철수 후보를 믿지 않고. 이태규는 여기에서 또 배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PDF에 나와 있습니다. 이태규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2월 12일 이후에는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내지 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적이 없다. 안철수 후보는 2월 13일에 발표를 하는데 2월 12일에 미리 이태규가 이렇게 그 벽을 쳐버린 겁니다. 그 다음부터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는 계속 무시당해 온 거죠. 협상은 없었습니다. 2월 13일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죠. 여론조사 경선 방식의 단일화. 안철수 후보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이거 하나만을 흔들림 없이 주장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협상을 했다. 합의문이 나왔다. 거짓말이죠. 아주 명백합니다. 2월 17일에 이태규가 장제원에게 전화를 해서 윤석열 후보 주말 일정이 어떤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냥 PDF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월 18일 오후 7시 장제원과 이태규가 회동합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둘이서 2월 20일 오전 중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회동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2월 18일에 이틀 후인 20일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을 만나게 하겠다. 이태규 씨가 만나게 해주겠다 그랬겠죠. 장제원 씨가 만나게 해달라고 했을 거고 이 둘이 지금 원흉입니다. 이런 짓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2월 19일 오후 9시에 이태규가 이제 허겁지겁 알린 겁니다. 윤석열 후보 쪽에 장제원에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안 후보가 내부 회의를 했는데 갑자기 그리고 나서 심경의 변화를 보였다. 이제 그때부터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다고 봐야 하겠죠. 그러면서 이때 이태규가 또 제안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한다면 그러면 둘이 만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보면 국민의힘이 아주 어리숙하고 처음에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지금 보면 이태규 한 사람한테 질질 끌려다녔죠. 뭐 이래가지고 새 정부를 만들고 대통령이 되고 선거에 이기고 합니까? 이들이 국민의힘에 지금 이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서 장제원 의원, 또 이준석 대표, 권영세 본부장, 이 사람들이 모두 멍청이로 보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 이태규 손바닥 위에서 지금 장난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뭐 그 사람도 흑심이 있었겠지만, 그 전화하라고 하면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라고 하면 보내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래도 허우대가 멀쩡한 윤석열 후보가 이런 사람이다 이번에 본 겁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기를 바랬겠습니까? 그래서 2월 20일 오전 9시 반에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건 이제 뉴스 나왔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전화를 못 받았고, 그 나중에 10시 반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의상 한 것이죠. 이와 관련된 뉴스를 봅시다. 바로 2월 21일의 연합뉴스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만나자 이렇게 했죠. 이제 전화통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제안했던 내용, 여론조사 경선, 거기에 대해서 할 거냐 말 거냐 그거부터 밝혀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여론조사 경선을 할 때만 만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아니 그냥 만나자. 이거는 뭐 우리가 이 신문을 보면서 윤석열 후보 진짜 그랬을 거야 싶죠. 평소에 윤석열 후보 그 말하는 방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만나자 이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랬답니다. 그 전에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큰 방향을 정한 다음에 후보자 사이에 만나야 하는 거다. 여론조사 경선을 하는 경우에만 만나는데 여론조사 경선을 하기로 하고 그것도 실무자들끼리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가서야 후보자들은 만나는 거다. 시기상조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통화가 끝났는데 아무리 봐도 윤석열 후보가 남의 말을 마이동풍으로 또 자기식으로 이해할 것 같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후 1시 반에 기자회견 하기 전에 문자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그 문자가 이겁니다. 더 이상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답변을 기다리거나 또 실무자 간의 대화를 시작하는 거 이런 것을 하는 건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완주하겠다는 걸 밝히겠다. 이제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십시오. 처음에 대뜸 윤석열 후보는 이런 문자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하면서 이걸 언론에 내보냈습니다. 안철수가 거짓말했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 여론조사 1위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횡포를 부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거 그 TV 토론에서 확인까지 시켜줬죠. 그거 뉴스 나왔습니다. 국민의당에는 이 문자를 보낸 기록이 남아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금세 말을 바꿉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문자를 보낸 건 사실이라고 우리도 믿습니다. 그런데 매일 엄청난 양의 문자가 와서 윤석열 후보가 문자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전화로 해야지 왜 문자로 했습니까? 이렇게 변명 겸 투덜거림을 했다.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증거 없었으면 딱 잡아 뗐겠죠. 앞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여론조사 경선을 하지 않으면 애초에 무의미한 만남이 필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월 20일 오후 1시 반에 안철수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제안했던 단일화, 여론조사 경선 방식의 단일화 제안을 철회하고 이제는 단일화 없다. 완주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게 2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시당합니다. 2월 23일에 장제원이 이태규에게 윤석열이 내 진심을 전해달라고 해서 그거를 그 이태규 씨에게 전했답니다. 그랬더니 2월 24일에 이태규가 장제원에게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전화를 직접 해서 만나자고 제안을 해라.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만나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 PDF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월 24일에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문자 메시지 한 번, 2월 25일에 또 문자 메시지 한 번 만나자 했습니다. 이거 이번에 PDF 뿌리면서 그 문자 메시지도 깠다 이렇게 보도 나왔죠. 두 건 다 공개했습니다. 아주 그 체면이 없습니다. 2월 26일 이태규가 장제원에게 전화를 해서 추가 실무 회동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뭐에 대한 추가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하고 권영세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이거 이제 다 몽땅 공범인 것을 이제 그 PDF가 증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PDF에 이번에 2월 26일에 최진석 위원장이 권영세 본부장에게 이태규가 전권을 가지고 나갈 거라고 통보했다고 PDF에 들어 있습니다. 유의할 거는 이 국민의힘에서 이 단일화는 안철수 사퇴시키는 단일화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사퇴를 결정하는 전권을 최진석 위원장이 수여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안철수 후보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일 수가 없고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바보 취급 당한 거죠. 이것은 윤석열 후보가 변호사도 해보고 했으니까 잘 알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어리석어서 이런 짓을 한 거는 남 탓할 수 없는 거죠. 윤석열 후보가 장제원 의원에게 전권을 부여해서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장제원, 이태규가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 이거 보십시오.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전권 부여를 윤석열 후보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국민의힘 PDF의 얘기고 윤석열 후보 측의 주장입니다. 전부. 후보 단일화 협상에 대해서 최종안을 합의했고 그거를 안철수, 윤석열 양쪽의 결과를 보고했다고 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보고 못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권을 준 적도 없고 대리인을 선임한 적도 없고 그리고 완주한다고 했고 사퇴할 의사가 없고 이러면 되겠죠. 26일 오후 9시쯤 이태규가 장제원에게 또 전화를 합니다. 그동안에 완주하겠다고 한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게 하려면은 또 뭔가 그 명분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달라. 뭐 좀 더 줘야 된다 하는 거겠죠. 이거 이제 권영세 본부장은 딴소리를 했는데 모양새를 갖춰달라고 했는데 그건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뭐 주겠다 했는데
그래서 또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게 이걸 보고했고 또 그 후에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 통화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제원 의원이 이태규 의원에게 그러면은 전화도 안 됐는데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자택을 방문해서 정중히 단일화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안철수 후보는 그때 유세를 마치고는 집으로 간 게 아니고 벌써 목포로 이동을 했답니다. 그때가 뭐 저녁 9시인가 할 때 벌써 목포로 가버렸다고 하죠. 이태규 씨가 배신자로서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어떻든 안철수 후보의 명을 받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그건데 지금 장제원, 윤석열, 권영세 전부 이태규의 손가락 끝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던 겁니다. 전화하라면 하고 이번에도 집으로 찾아갈까요? 이러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구리니까 법을 위반하면서 안철수 후보를 사퇴시키는 거로서 선거에서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선거입니다. 불공정한 겁니다. 불공정이란 말을 쓰기도 아까운 것이죠. 범죄니까. 그리고는 PDF 내용입니다. 장제원 이태규가 27일 자정께부터 4시간가량 추가 비공개 회동을 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회동 안 했습니다. 만난 적 없고 전화통화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PDF도 가짜로 거짓말을 넣어서 배포한 겁니다. 이태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전에 안철수 후보에게 만나달라는 공개 기자회견을 해라. 또 이태규의 그 목줄이 매여서 또 흔들리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기로 한 겁니다. 장제원 이태규가 윤석열이 기자회견에서 할 문구까지 다 합의를 했답니다. 자기들끼리. 이 이태규 씨가 안철수 후보를 배신한 거는 괘씸한데 윤석열 후보를 가지고 이렇게 갖고 놀았다는 면은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면도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던 윤석열 후보니까 그렇게 기대를 받다가 기대를 해줬던 사람들에게 등 돌리고 그런 윤석열 후보가 이태규 씨에게는 이렇게 하찮은 인간으로서 시키는 대로 종노릇을 했다. 바보짓을 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27일 오전 9시에 이태규는 윤석열 후보 측에게, 그러니 뭐 장제원 의원에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다고 통보를 합니다. 이래서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바꿔서 처음에는 안철수 후보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다가 바꿔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좀 까발리는 협상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에 거부했다. 안철수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됐다. 결국 안철수가 안 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윤석열 후보 단일 후보가 못 됐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이야기한 건데 윤석열 후보의 그러한 행위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2월 28일에 이태규 씨가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인수위 공동 운영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태규 씨가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단일화 합의는 한 적이 없다. 단지 나중에 합당하는 데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런 조건으로 합당을 하자. 선거 끝난 후에. 그래서 그 브리핑만 받았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 측은,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측은 여론조사 경선 그것만은 안 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고, 안철수 후보는 여론조사 경선 아니면 단일화 안 한다고 했고, 근데 이미 단일화 안 한다고 했죠.
이태규 씨도 요거는 제대로 알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단일화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안 되죠. 요구사항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태규가 국민의힘에게 이제 가서 내가 얘기 들어줬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당신들이 여론조사 경선은 죽어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태규 씨에게 브리핑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어보고 그 브리핑 받은 내용을 보태서 안철수 후보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이태규 씨한테 그런 얘기 들을 이유가 없죠. 자기가 이야기한 거하고 딴 데로 가는데. 게다가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보면 안철수를 강제로라도 사퇴시키려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당신이 하는 말은 노다. 당신이 하는 말에 따를 수 없다고 했다고까지 말합니다. 뭐냐면 이태규 씨가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안철수 후보에게 말을 못했겠죠. 아니면 안철수 후보의 그 다음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행동 안 할 거 아닙니까? 배신자 부한데.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아니 정권 대리인을 가지고 합의를 했는데 이제 합의한 내용은 윤석열 후보가 여기도 잘못 말한 게 단일화 합의가 아니고 만난다는 합의입니다. 이제 한 단계 늘려놓은 거죠.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만나주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게 정권 대리인 무슨 소용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애초에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들은 이야기하고 상관이 없다. 아마 이 정도 이제 크게 선을 좀 그어버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가 물어봅니다. 이태규 의원에게 전권이 없었느냐? 그러니까 이태규 의원이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후보에게 전권을 받았다. 이태규 의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전권을 가지고 협상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대리권도 없었고 전권 대리인도 아니었다. 이렇게 분명히 본인 입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후보의 그 인터뷰는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죠. 기자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했던 여론조사 단일화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았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태규 씨가 안철수 후보의 기본 입장은 여론조사 경선 단일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윤석열 후보 쪽에게 뭐 어떤 거를 내놔서 저 여론조사 경선 단일화를 포기하고 예스 할 만한 게 있는지 그걸 좀 나한테 이야기해봐라 하고 했다. 여기에서 이태규 씨가 배신자라는 거 알겠죠? 안철수 후보가 이거 아니고는 안 된다고 했는데 가서 그거 말고 딴 걸로 좀 바꿔볼 테니까 어디 내놔봐라. 그러면 자기한테 생기는 게 있었던 건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짐작은 할 수 있는데 증거가 나와야 하니까. 기자가 이태규 씨가 안철수 후보 사퇴에 동의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그러니까 이태규 씨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기는 사퇴를 시키려고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5개 채널에서 안철수 후보를 사퇴시키려고 했던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겠죠. 이태규 씨 말은 윤석열 후보가 가장 원한 것은 안철수 후보를 직접 만나는 거다. 만나는 거를 자기는 장제원 의원하고 논의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 믿기 어렵습니다. 뭐냐 하면 윤석열 후보가 한가합니까?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말은 만남인데 만나는 거는 단일화하려고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는 뭡니까? 안철수 후보가 사퇴해주는 단일화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 사퇴시키는 만남을 하고 싶어 하고 이태규 씨는 그 만남을 주선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본인이 발뺌을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태규 씨는 안철수 사퇴를 위해서 윤석열이 원하는 걸 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봤듯이 장제원 의원하고 만나고 또 만나고 비밀리에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철수를 불러낼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안철수가 사퇴해 줄까? 그런 머리를 짜내서 윤석열에게 계속 제공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PDF에 나와 있는 것들. 그게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태규 씨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요즘 유행하는 그 깐다는 말이 있는데 까십시오. 공개하십시오. 그게 아니다 하고. 이태규 씨는 그럽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안철수 후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사과를 해라. 안철수 후보가 제안을 했는데 윤석열이 답변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가짜뉴스 흑색 선전을 퍼뜨린 거,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윤 후보 쪽에서도 사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물로 보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공개 기자회견으로 잘못됐다고 사과만 하면 안철수 후보가 이 대선에서 후보 사퇴는 죽는 거죠. 정치적으로 죽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태규다. 또 그걸 믿고 움직이는 게 윤석열과 국민의힘 사람들이었다. 국민의힘이 지금 오만하기도 하고 뭔가 그 정말 주술에 걸린 것처럼 환상에 빠져가지고 논리적으로 되지도 않은 거를 지금 믿고 또 그걸 따라서 이렇게 오고 법을 그냥 예사로 위반하고 공직선거법 중에서 이거는 아주 크게 죄를 지은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것이죠. 이거 보면 그 이준석 말대로 이태규 씨가 거강꾼 노릇한 겁니다. 안철수 후보 만나게 해줄게. 그런 배신자 맞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 이런 그 간담회를 하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이렇게 안철수 후보한테 이야기했다. 안철수 후보한테 언론이 가서 좀 찔러봐라. 안철수 후보가 혹시 다른 소리를 하는지. 이래서 안철수 후보를 다시 코너에 몰았죠. 그래 언론이 화살을 안철수 후보에게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그 기자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가서 국민의힘과 협의한 그 단일화 거래 그거 보고 받았냐? 이태규한테 보고 받았냐?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세부 내용도 듣지를 못했고 어떠한 것도 요구한 적이 없다. 세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왜 세부 내용이어야 하냐 하면은 안철수 후보는 여론조사 경선 하나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선 그게 아니고 나중에 이거 줄게 사퇴해라. 그러면 이거 줄게라는 건 모두가 세부 내용입니다. 굵직한 게 아예 없죠. 그래서 이런 답변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월 28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YTN 라디오에 나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배부른 소리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국민의당에 제시했던 거 이상을 제시할 수 없다. 앞에서 봤듯이 최고위원회 조강특위 공천심사위원회 참여 보장하는 거 종로 보궐공천 이거는 이제 물 건너갔죠. 부산시장 공천 뭐 심지어 경기도지사 공천 이거 이상은 못 해준다. 그 얘기인 것이죠.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에게 국민의힘 측에서 문자폭탄 넣은 거
이걸 갖고 이준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거다. 이거 문재인 씨가 그 문바들에 대해서 한 이야기하고 똑같죠? 이제 보면, 이준석의 롤모델은 이제는 김종인 씨에서 문재인 씨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한 거냐. 안철수 후보를 날로 먹으려고 그 밖에서 이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가지고 본의 아니게 사퇴를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 문자폭탄 3만 개를 보냅니다. 협박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저 우악스럽고 야만스러운 자들이 국민의힘인 거죠. 어쩌다 저런 사람들이 지금 제1야당이 됐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보수정당이 아닙니다. 문자폭탄이 뭡니까? 하트 3만 개를 보내도 어려울 판에 무슨 협박 3만 개를 해가지고 안철수 후보를 꺾겠다고. 그리고 또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합의 내용 자체는 안철수 후보에게 전달이 됐다. 하는데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거 이제 권영세 본부장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제 아까하고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권영세 본부장이 27일에 그거는 알 수 없다. 우리는 회동 자체가 거부됐다는 것을 통보받았다. 진짜 닭 줬던 개 된 거죠. 애초에 닭도 없었다니까. 지붕에는. 그냥 이태규한테 놀아난 거다. 그 놀아나는데 법을 막 위반한 겁니다. 눈이 벌게가지고 저 안철수 날릴 수 있다. 뭐 좀 쥐어주면 날릴 수 있다 해갖고 이게 자료가 다 남아버린 거죠.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이태규 씨는 분명히 녹취록 갖고 있을 겁니다. 권영세 본부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정권 대리인 사이에서 합의된 게 이행이 안 된다. 그래서 후보가 직접 만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후보가 만나자고 오늘 기자회견 한 거다 그랬는데 그렇게 보입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야권 통합을 해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그 10,000원짜리 짬뽕이 있습니다. 그 짬뽕을 서로 먹고 싶어 합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돈이 6,000원이 있고 안철수 후보에게 돈이 4,000원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돈이 윤석열 후보만큼 있는데 지금 백방으로 이제 돈을 구하고 있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간단히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를 보면서 너 4,000원 그거 나한테 줘. 내놔. 이런 겁니다. 내가 짬뽕 먹을 거니까 내놔. 이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4,000원 내 돈인데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유가 분명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나는 6,000원 있고 너는 4,000원밖에 없잖아. 겨우 4,000원밖에 없는 주제에. 그러니 내놔. 또 있죠. 네가 그 돈을 나한테 안 주면 저 10,000원짜리 짬뽕을 이재명이 먹어. 그래도 좋으냐? 만일 안철수가 윤석열에게 4,000원을 안 주고 이재명이 돈을 더 구해서 그 짬뽕을 먹으면 짬뽕 이재명이 먹은 건 안철수 너 때문이다. 너는 역적이다.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안철수
4천 원을 갖고 있으면 안철수가 돈을 모아서 먹을 수도 있죠. 그 참견할 일이 아닙니다. 6천 원밖에 없는 윤석열이 문제인 거지.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보수 대중들은 안철수 4천 원 주라고 안철수한테 협박하고 욕하고 지금 그러고 있죠. 윤석열이 짬뽕 먹어야 된다고. 안철수하고 윤석열하고 남남인데? 학교 동창도 아닌데? 쉽게 말해서 과도 다르고 살았던 시대도 뭐 좀 다르죠. 환경도 다르고 고향도 다릅니다. 정당도 다릅니다. 이 경쟁하는 마당에 갑자기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언제부터 그 찐 보수였습니까? 애초에 아니었지. 지금 이런 논리로 선거를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게다가 지금 이 순간까지 왔는데 국민의힘에 대해서 참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2030을 내세우면서 세대 갈라치기 했죠. 또 국민의힘에서 호남정당 되겠다고 하면서 또 지역 갈라치기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충청 대망론 하면서 역시 지역 가지고 사람 구분했고 5.18 헌법에 넣겠다고 해서 국민통합을 깨버렸습니다. 지금 이 5.18 이야기는 나중에 할 건데 이것만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5.18 세력이 갑입니까? 을입니까? 지금은 5.18 세력이 갑입니다. 30여 년 동안 5.18 세력 앞에 끌려서 감옥에 가는 게 윤석열 후보가 때려잡겠다는 5.18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대통령도 그쪽에서 그쪽 편이고 여당도 그쪽 편입니다. 갑의 입장에서 5.18을 국민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거는 왜냐하면 이제는 5.18이 을이 아닙니다. 30여 년 갑이었으면 엄청난 갑이죠. 그걸 주장하는 게 지금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 통합에 역행하는 주장입니다. 아무튼 이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부분만 다시 봅시다. 게다가 공직선거법에 보면 딱 나와 있죠. 경쟁 후보를 안철수 후보를 사퇴시켜서 그것도 지금 이렇게 나서서 뭔가 주겠다. 약속을 하고 사퇴시켜서 그 표 갖고 와서 당선되겠다. 이러면 윤석열 후보는 후보 자격이 박탈돼야 합니다. 그리고 뭐 선거보다 감옥 가야죠. 이런 짓을 했고. 그러니 당대표도 대중을 배신하고 정당도 그렇고 후보도 이렇고 게다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소식이 뭡니까? 아주 어이가 없죠? 선거운동하는 광장에서 외신도 있고 카메라가 있는 데서 뭐 여자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기들에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선체로 가서 그 키도 더 큰 남자가 가슴 부분을 발로 차는 걸 봤습니다. 쓰러뜨린 다음에 질질 끌고 다니는 다른 사건입니다. 이게 한 건도 아니라는 거죠. 이거 외신에 나갔습니다. 우리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념적으로 어떤지 그리고 사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면도 있다는 것. 그렇지만 그런 행위를 하는 국민의힘, 그런 행위가 전 세계에
중개가 된 윤석열 후보 측은 애초에 후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대진년이다, 누구다, 그래 약도 올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일반 국민은, 그리고 이것을 뉴스로 접하는 사람들은 그냥 국민의힘의 그 자랑스러운 청년이 여자 대학생을 발로 차서 선체로 발로 차는 장면을 그냥 본 겁니다. 충격이죠. 사실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자진 사퇴하는 게 답입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가슴 아파하겠지만 길이 보입니까? 거기다가 대선 후보 지금 1번, 2번 다 부인이 사라졌죠. 선거운동 하는데 못 나옵니다. 왜 못 나오느냐? 혐의도 있지만 리마연에서 지적했듯이 이 공정이라는 질서를 깨고 가짜 이력을 가지고 그 자리를 쌓아온 사람들은 좀 본인들은 아깝다 하더라도 나는 공적인 자리에 나가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정권 교체를 하겠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하는 보수 우파 원로 여러분들, 이건 아니죠. 보수 우파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그리고 정말 올바른 그런 정치 철학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잘하는 야반도주를 하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